믿고 있었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공작을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처럼 말이죠. 요게 2025년 3월 7일이니까 아주 오래전의 뉴스인데요. 1년하고도 약 한 5개월, 4개월 전인데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곽종건이 회유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면서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은 김병주 사성 장군 출신이죠. 박선원 아주 여주의 인물이죠. 여기는 또 국정원에서 이렇게 핵심 보직을 갖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박범계, 부성찬 이 네 명하고요.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정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정근을 상대로 저들이 엄청난 어떤 모략, 회유, 공작, 음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있었거든요. 홍장훈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곽정근이는 김병주 여기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가서 또 뭐 거기서 호응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고 그런 정황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특히 기소 과정에서 상당히 특혜가 주어질 것이다. 어쩌면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소했고요. 기소했지만 뭐 솜방망이 정도 그냥 처벌하겠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징역 20년입니다. 참. 곽정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 임무 총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고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내란 수사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한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 적극 협조한 대가로 겨우 이제 이 구형에서 징역 30년이나 20년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숫자가 조금 바뀐 것밖에 없죠. 자, 특검팀은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재판장 이형경입니다. 이 판사 심리로 열린 여인영 전 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총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서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그리고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곽종건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징역 20년이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아무튼요,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죠. 자, 곽정경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로부터도 완전 왕따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동기들로부터도 완전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 곽정근 인생을 건 도박이 망했네요. 땅을 치고 후회한들 때는 너저리 뭐 그런 노래 가사 비슷한 게 있었죠. 생각이 납니다. 자, 한편 말이죠. 이 곽정근과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홍장원도요. 이 토소구팽이야. 이 사람도 보니까요. 감옥살이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검 홍장원 계엄 실행 관여한 정황이 있다. 방첩사와 컨택 포인트 구축 지시했다라면서 이 사람 또한요. 지금 곽정근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홍장원의 그 지렁이 글씨 같은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문제 삼고 홍장원의 그 정언을 거짓으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묵살하고 홍장원의 정언을 또 이렇게 유력하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써먹어 버렸죠. 자, 여기는요, 검사가 다른데요. 권창영 특별검사팀입니다. 여기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특검보 이름이 김지미입니다. 김지미 특검보가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에 이제 있는 일인데요.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황원진 국정원 2차장이 산하부서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할 것을 지시하고요. 이 지시를 받은 담당 부서장이 계엄사의 요청이 있을 시 합수본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재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산하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 라고 지시한 것 이외에도 안전 담당 부서장이 직접 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는 등 1차장이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지시들의 실제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심각한 상황임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홍장원도 막 갔다라고 봐야죠. 막 갔다. 처음에 구체적으로 이 소위 이제 계엄을 뭐 이행하는 진행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저들로부터 어떤 회의와 공작을 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태도와 정언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구팽이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 거죠.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자, 종합특검팀은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정무직 5명을 포함해서 국정원 관계자 8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밤 국정원 정무직 회의 직후 1차장 산하부서장 회의를 열고 방첩사, 경찰청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접촉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홍장원도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괜한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번 길을 갔으면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마이웨이 고고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우리나라 이 정치 세력들은요, 특히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저 세력들은 그야말로 냉혈한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써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걸리적거린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싶으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토사구팽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홍장원과 곽정건 두 사람 다 피눈물 쏟겠네요.